어느 책을 읽다가 오리지널스라는 이 에덴 그란트의 책을 읽다가 이제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의 문제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성취 욕구가 높은 게 일정 수준까지 올라갈 때는 좋은데 독창성에서 밀려난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취를 하려면 뭔가 내가 실패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거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로 하다 보니까 뻔한 약간 기존에 있는 시나리오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어,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독창성, 창의성 이런 거를 기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시도하면 좋을지 좀 대표님께 그런 부분에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음, 알고 있었어요. 그, 대표님? 지금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에 이제 이게, 대해서요? 네? 저에 대해서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냥 이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요. 이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 왜 한 사람을 계속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어, 그게 시도 안 되면 어, 항상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보거든요. 그 음, 상호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 내가 이 사람 바꾸고 싶은데 음, 나도 못 바꾸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사람 바꾸려면 내가 음, 뭔가 처음에는 증명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음, 그걸 위해서 또 내가 그냥 독하게 그냥 고독하게 음, 내 거를 묵묵히 해 나가는 거예요. 침묵하고. 그리고 음, 그럼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럼 이 사람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묵묵히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또 소통하지? 음,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바꾸기 위해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해서 어, 최대한 연결하고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 그래도 어, 또 안 바꿔지면 내가 이 사람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방법적인 부분들 되게 심플하게 보이게끔 할까? 음, 그래서 안 되네. 또 자료 찾다 보면 주입식 교육이 또 장점도 있더라고. 그럼 주입식 교육을 내가 이제 뭐 마치 독재처럼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막 종교인처럼 막 그렇게도 또 해봤다가 또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안 바꾸면 그러면 아예 좀 이 사람을 분리하듯이 아예 내밀고 푸시 해볼까?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랬고. 그럼에도 안 되면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알아서 또 약간 깨닫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그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될 때도 있고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도 써보고 다양한 시도는 이런 해결책도 써보고 거기서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박스 밖에 나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구호만 외쳐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도 박스 밖에서 나와 보니까 음, 약간 이게 보면 맞고 내가 말하는 멘트와 내가 가고자 하는 음, 방향도 맞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 안 바뀔까 하면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거죠. 음, 그게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려면 무조건 상상의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창의력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걸 시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을 어디 가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음, 근데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봐봐요. 수년간 댄스 강사 누가 해봤어요? 이 영상을 아마 듣고 계신 찐 구독자분들 중에서 음, 누군가를 댄스 분야에서 누군가를 댄서도 안 돼봤지만 댄스 강사로 수년간 외국에서 자기 언어도 아닌 외국에서 그렇게 가르쳐 봤던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음, 예를 들면.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운다. 이 네, 말에 누군가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을 그 정도로 내가 창의력을 넣어가지고 그 정도를 내 거기에서 집착하면서 그 분야에서 내가 음, 그 말을 내가 공감할 수 있냐 이거지. 음, 그 정도로 공감을 못 해. 음, 예. 자, 그리고 14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들 내가 끊임없이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유튜브 음, 예전 거부터 시작해서 보면. 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댄서 강사와 댄서의 차이라든가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 그걸 공감할 수 있냐 이거지. 공감할 수 있냐 이거지. 뭐 공감을 못 해. 할 수 없죠. 예. 공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공감하더라도 공감한 게 틀린 거예요.
네가 공감하는 것과 내가 지금 이 그쵸. 경험해가지고 이거 얘기한 거에 대한 차이가 다른 거예요. 제가 어느 음, 날에 줌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신규가 들어와가지고 독서 모임에 네. 들어왔는데 되게 교만한 어떤 남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어떤 리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래, 자기가. 음,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음, 줌이라서 내 컴퓨터 치면 박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음,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뭘 안다? 그 안다라고 하는 생김새와 내가 음, 지금 이걸 얘기했을 때 그 음, 사람이 나를 오해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오해했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을 부동산 같은 걸 살 때 나올 때를 생각해서 구매해야 된다. 주식처럼 나올 때를 생각해서 사야 된다. 뭐 이런 걸 했을 때 누구나 다 그걸 공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집을 사봤냐 이거야. 그쵸. 그 사람 집을 팔아봤냐 이거야. 맞아요. 나올 때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 인문학을 해봤냐 그거지. 음, 그 사람이 댄스 강사로 하면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그리고 누군가 가르쳐가지고 고객을 누군가 억대 연봉 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나와야 될 때와 나올 때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 누군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고객의 만족도, 고객의 성공, 고객의 부작용 이걸 다 경험했나 그거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아 이거 누군가 고객 성공시켜도 나올 때 여기에 늪에 오히려 빠져가지고 협박당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애 경험을 했단 음, 말이에요. 예, 엑셀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이게 음, 좀 잘못한 파트너십을 하면 이게 내 브랜드에 싹 망가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다 음,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주만에서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음, 끄떡끄떡 그 몇 푼 한두 시간 들었던 걔가 뭘 아냐고 이거지. 음, 예. 소통해보면 멍청한 애들 많단 말이에요. 음, 나도 멍청해. 근데 음, 나보다 더 멍청한 애들 하도 많다 보니까 내가 주면서 내가 이끄는 거예요. 내가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내 리더십 있다고 내가 전지전능하진 않잖아요. 음, 나도 멍청하거든. 음, 문제는 나보다 더 멍청한 애들 더 많아. 그쵸. 근데 왜 그 사람 더 멍청한지를 보면 그 사람 나만큼 시도를 안 했어. 음, 그 사람 20대에 술 먹고 뭐 애들하고 놀고 뭐 연애도 음, 하고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분산했을 때 난 되게 고독하고 나는 그게 외- 외롭고 힘들고 그건지 모르고 난 나의 20대는 그 뿌리가 되게 썼거든요. 음, 예. 굳이 그렇게 쓰게 잘할 필요도 없지만 나는 몰랐기 때문에 엄청 썼단 말이에요. 나는. 음, 근데 그걸 함부로 누구나 20대 때 다 그렇게 하는. 나는 나처럼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이 산업에서 막 예를 들면 다단계 했을 때 내가 다단계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만약 성공 못하면 이 다단계에서 얘기한 직급자들 얘기하는 그 무대 위에서 얘기하는 걔네들 얘기가 다 음, 뻥이다라고 하는 거를 음, 나는 그때 내 몸소리 온 몸을 다해서 나는 그거를 느꼈어요. 음, 왜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 나보다 열심히 안 한 사람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런 사람 절대 더 안 되겠다라는 걸 난 확실하게 느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까 초반에 음, 그런 내용들 난 스스로 계속 분석했단 말이에요. 음, 그랬더니 성공한 사람과 내 사이 차이가 뭐 예를 들면 걔네는 이미 중산층 정도 어디 다른 데서 자영업도 하고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 레벨에 가고 나서 뭐 비즈니스 센스가 좀 있어가지고 다단계 했던 경험이 음, 있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나보다도 시도를 더 많이 해가지고 엄청 가난에 쩔어했어도 다양한 대한민국의 알바란 알바를 다 해보고 뭔가 음, 그거를 만났다거나 네, 근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 음, 나 그런 것들을 배경도 내가 다 체크해보고 음, 그러니까 중산층이 얼마나 중요한 중산층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률적으로 더 높겠다라는 것도 알았고 음, 예. 그리고 또 중산층 고객들이 또 그 고객층들이 또 다르다는 거. 내 음, 고객층 20만 원 먹는 것도 나는 겨우겨우 설득해서 그것도 나는 되게 설득하기 힘들었어요. 음, 예. 근데 그 사람들 고객층 그렇지 않다면 100만 음, 원씩 먹는 사람들 그냥 살짝 자존심만 건드려 놔도 100만 원 긁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난 음, 자존심이 뭐고 싹 다 내 온 마음 다 해가지고 팔아봤자 20만에서 40만밖에 못 팔았단 말이에요. 음,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내가 인맥이 뭐가 있어요? 한국에 왔을 때. 다 내가 예전에 고향의 어떤 동창이라든가 그런 지인들을 음, 찾아가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 어차피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 건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양한 걸 시도하다가 의사들 주는 처방이라도 다양한 걸 시도하다가 안 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이게 아니겠네.' 해 가지고 처음에 10만 원, 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품들이. 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예 나 계속 그리고 내가 3 개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내 비즈니스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다양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찾아봤을까요? 음. 돈을 벌면 또 거기에서 얘기한 대로 멘토들이 "돈을 벌면 자신한테 투자해라."고 하면 음. 돈 버는 것도 없지만 자신한테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음.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고객들한테 그래서 투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화도 돌리고 끊임없이 더 새로운 고객 찾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내가 밟아야 돼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20대 때는 늘 거기에 집착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 난 10대 때 오히려 내 패션이라든가 모든 센스가 더 좋았어요. 내 주변에 네. 있는 사람들도 여자들도 더 예뻤어요. 음. 20대 되고 비즈니스에 집중하다가 별의별 사람들 다 어울리다 보니까 내 자체가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비즈니스가 너무 관대해진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고 다 받아들이고 다 함께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완전 F4처럼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남자들도 이상하게 키가 작거나 이런 애들 우리하고 못 어울렸어요. 네. 사귀어도 꼭 인기 있는 애들끼리 사귀고 우리 또 인기 있는 애들은 공개 연애를 안 해요. 어. 뒤에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나를 죽이고 이제는 완전 결국 왕따기를 간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음. 예. 근데 제가 정말 이 힘든 얘기를 혁신이네요, 대표님. 예? 10 대와 20대 사이가 그 변화가 사실은 그 자체가 엄청난 그 혁신이에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아. 원래는. 왜냐면 인기 있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 되게 프레질해요. 어. 인기 없는 사람이 안티 프레질해요. 어. 뭔가 네.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 프레질해요. 명예가 어. 없었고 원래 왕따고 원래 찐따인 경우에는 안티 프레질해요. 어. 예. 그걸 좀만 견뎌내면 되게 안티 프레질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 예. 그래서 그거를 나는 이 동전을 앞뒤를 다 경험해 봤잖아요. 네. 예. 음.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나는 그게 난 타겟이 나 같은 사람 타겟해야 되거나 아니면 네. 타겟이 명확하게 내가 어떤 전략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음. 근데 나는 그냥 이걸 보니까 무식한 놈이 그 목소리가 높다고 음. 나는 전 세계 인구가 다 이거를 먹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어. 음.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보고 뭐 누구하고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음. 그 사람 니즈하고 상관없이 끊임없이 뭐 돌에 가서든 결혼식에 가서든 음. 그냥 그 사람의 명함을 내밀 때 명함을 받든 그 사람들 다 전화하고 소통하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셜 미디어 하면 음. 인스타를 파티라고 생각했을 때 인스타 했을 때 소셜 미디어가 다르게 해야 되고 네. 유튜브라는 파티에 가서 다르게 하고 트위터라는 네. 파티에서 다르게 해야 되고 음. 카카오 스토리가 있으면 거기에 파티에서 다르게 해야 되고 페이스북이라는 파티에서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다 똑같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 그러기 때문에 그 파티에서 성공한 파티가 나는 유일하게 내가 돈 벌게 했던 파티는 유튜브였어요. 나 같은 음. 진지충을 유튜브에서만 나를 받아들이더라고. 어. 유튜브에서만 그 동영상 그거를 전체를 다 보고 내 어떤 신뢰와 내 목소리와 이게 다 연결되면서 유튜브만 나를 그 뭐 이게 서포트를 하더라고. 다른 데서는 아예 라이크도 없고 아예 그 구독자도 취소되고 음. 인기가 없어요. 예. 그것도 다 하나하나 내가 실험하고 누가 그렇죠. 알려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내가 찾아서 실험하고 확인하고 아는 걸 제보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원래 창의력이 좀 있었나 봐요. 어. 예전에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우리가 찰떡 같은 거 우리 나눠줘요, 미술 시간에. 네. 그게 이제 우리 매번 이제 새 학기 시작할 때 그 교과서 음. 같은 거 나눠주니 거기에 뒤에 떡 붙어 있거든요, 찰떡 네. 그거. 그거를 붙어 있는 거 어떤 애들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어떤 애들 거 내가 더 달라고 해 가지고 그걸 조합해 가지고 축구팀을 만들고 아니면 음.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꼭 그런 서로 옛날에 막 날아다니면서 싸우고 소림사 막 싸우고 이영걸 나오고 막 이런 제키 챈 나오고 막 싸우는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 어렸을 때 그걸 보면 동기부여 그걸 보면 뭐예요? 같이 따라하고 싶잖아요. 근데 음. 장난감이 나는 많지 않았 없었거든요, 거의. 음. 어렸을 때. 그럼 네. 장난감이 없으면 뭘로 장난감 그 찰흙 가지고 만들어 뭐 이영걸처럼 막 머리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칼을 하면 그 이쑤시개 있잖아요. 어. 예 그거를 이제 칼로 딱 해 갖고 그리고 서로 야티리 하면서 막 싸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어렸을 때 그런 제한된 그러니까
내가 막 장난감이 많았던 게 아니라 창을 가지고 나는 축구팀도 만들고 막 다양한 걸 해 가지고 그렇게 막 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게 그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그걸 창의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초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중학교 갔잖아요. 네, 중학교 갔는데 다행히가 아니지. 이제 사춘기가 좀 들어서면서 음, 그 학교를 잘 안 다니게 되면서 좀 음, 약간 외부의 이런 양아치들하고 어울리면서 어, 어렸을 때 14살인가 내가 처음으로 그런 어떤 그 러시아 여성분들이 막 나이트 가면은 그 예전에 중국에서는 그 브라자하고 팬티만 입고 막 위에서 그 꼭대기 거기서 막 춤도 추고 음향도 되게 높았어요. 내 어렸을 때 들어가는데 나왔는데 위 하더라고 막 음향이. 어,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데 다양한 거 별의별 그 다양성을 난 그때부터 본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어, 성인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양복을 그럴싸 입고 그 신분증도 체크 안 하게 그럴싸 입고 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음, 약간 그런 어떤 10대 초반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런 어떤 막 음, 이렇게 사람들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음, 거기서 내가 배웠던 건 그 음, 사람들의 어떤 예술이란 말이에요. 어, 야,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그때도 많이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어, 머리를 많이 흔들었다 보니까 음, 우리 중학교 애들 또 동창이라든가 이런 노는데 내 생일이라든가 이러면 사람들 또 서로 이렇게 부르고 놀잖아요. 네, 예, 그럼 그런 데 가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또 우리가 여성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네, 예, 모르는 사람들끼리 사회에서 여성 나도 만나는 애들이 아직도 연락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만나면 노래방에서 내가 머리만 흔들면 다 나한테 반하더라고.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냐? 그 러시아 여자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그럼 대표님께서 거기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댄서가 되고 댄스 강사가 되는데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죠. 어, 그 인기라든가 그런 거 작은 무대 했잖아. 노래방 가서 막 앞에서 막 머리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때 그 쌍팔년도지만 어쨌든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 예. 그리고 어 어렸을 때 근데 이건 뭐 어떻게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 얘기가 라디오 틀면 내가 똑같이 춤도 따라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춤은 이제 조금 흥이 원래 있었어. 근데 그런 거에서 어, 남들이 안 보이는 남들도 다 머리 흔들겠지만 음, 남들이 안 보이는 포인트, 예뻐 보이는 포인트를 내가 자꾸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포인트 따라하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연습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예. 그런 연습한 스테이지 공간이 이제는 연습장이구나. 뭔가 노래방 같이 간다거나 뭐 음, 이렇게 됐을 때 연습한 공간을 했는데 거기서 또 어떤 남자들 또한 예뻐 보이게 잘 추는 애들도 있어요. 그 어, 걔네들까지 같이 연결하다 보면 어쨌든 뭐 각자 또 자기 턴이 오면 막 이러면 꼭 여자들이 이제 그런 인기를 내가 왜 모르겠어요. 예, 음,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음, 이게 뭘 의미하냐? 나는 이거 이 내 자랑이 아니라 뭐 내 자랑도 있겠죠. 그치만 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창의력이 있단 말이에요. 음, 이거는 내가 아직 안 죽였어, 내 스스로를. 음, 억눌지 않았어요, 이거를. 음, 근데 학교는 나한테는 확실히 교도소 같았어요. 근데 학교에 내가 몰래 그 담장을 뛰어넘고 몰래 나오고 늦게 들어가면 항상 그 선생님 사무실에 서 있고 막 음, 그랬을 때 내가 갈등이 왜 없겠어요. 음, 다른 학생들은 저렇게 사무실에 굳이 서 있지도 않고 다른 음, 학생들은 우리끼리 서로 놀고 있는데 음, 나는 거기에 서 있고 나는 그래서 자꾸 지각하고 난 왜냐면 나 할머니 할아버지 잘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방황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삼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음, 그 사람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삼촌이 되게 싫어했어요. 음, 손 대고 나한테. 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삐지면 내가 나가는데 집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음, 예. 집도 안 들어오면 겨울이라든가 이런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 내가 고생이에요, 그냥. 그러면 내가 고생이면 다른 애들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학교 다니면 우리가 세상에 개와 늑대가 있다고 가정하잖아요. 네, 그럼 개는 어때요? 그대로 집에서 먹을 것도 있고 학교 가서 또 케어를 받고 학교 가서 또 음, 학교 애들하고 개들 애를 물이랑 우리 카페 가면 개들 고양이들 있잖아요. 지들끼리 음, 잘 놀 수 있어.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근데 늑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늑대인지 개인지 내가 그걸 관점이 있었겠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는 있지만 나도 저게 부러운 거야. 한면으로. 그냥 나 근데 차일 나는 수밖에 이미 없는 수 쟤네들하고 있어. 어울리기는 늦었어. 왜냐면 쟤네들도 나를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예.
그러다 보면 쟤네들 인식에서도 또 이런 거예요. 너는 계속 가방에 책도 없고 너는 늘 또 일찍 나가고 일찍 늦게 학교에 등교하고 음. 그래서 쟤네들의 인식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인식을 또 쉽게 바꿔주고자 하는 게 쪽팔리는 거야. 어. 난 너희들처럼 나도 이제 공부할래 막 이런 인식 바꿔 왜냐면 자존심이 그때 되게 셌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부터 뭔가 그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보통 야단 맞고 그랬다가도 춥고 배고프면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보통 예. 애들은 그렇거든요. 예. 처음에 1학년 때는 거의 그렇게 네, 1학년 때 학교 안 다녔고요. 2학년 때 학교 다녀도 그때 또 게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음. 학교 학생들이 이제 나를 박쥐라고 해요. 아. 학교 와서 자고 저녁에 눈 깜빡깜빡해가지고 이제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3학년 때 됐는데 이제 거의 3학년 때면 직업고등학교 같은 데 가거든요. 예. 이제 그 좀 이제 공부 안 따라주는 애들은. 근데 거기서 공부 제일 못한 애가 3학년까지 남아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나를 좋아했겠어요? 담임 선생님도 하고도 한방 싸운 거죠, 또 그래서. 밖을 보고 있는데 저보고 저 축구 좋아하면 저기 나가봐라고 이러면서 괜찮다 이제 안 보겠다고 하는데 계속 뒤에 막 난리 쳤어요 막. 예, 그 음. 책상들 애들 나가면 거기 다 올려놓거든요. 그 책상을 어. 막 차고 막 부수리고 막 난리 났거든. 그때 그런 부수린 거 또 어디서 봤을까? 친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예, 너 하와이 뭐라고 하지 어. 네가 네가 가라 하와이. 예. 많이 묵었다 막 그런 또 동기부여 영화를 보면 뭐 예를 들어 비열한 거리라든가 이런 영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전에 조인성이 나오는 그런 어떤 깡패 영화를 그런 것도 쓸데없이 봐가지고 음. 그걸 또 따라한다. 음. 그냥 모티베이션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나름 뭐 러시아 여자면 러시아 여자 춤추는 걸 따라할 수도 있고 영화를 보면 또 그런 거 애가 사춘기 뼈다귀가 없으면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음.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보통 애들은 그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진짜 여기서 승질 한번 보여 하다가도 예. 그 뒷수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이거 했을 때 그래서 내가 퇴학당할 뻔했어요 중학교 때. 그쵸. 그래서 애들은 보통 보고 영향을 받지만 거기까지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맞아요, 못해요. 맞아요. 왜냐면 그 뒷수습이 너무 무서운 거야. 예. 근데 제가 이걸 다 얘기하는 제 배경에 대한 부분을 음. 얘기하는 게 제 배경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음. 이게 근본적인 저희 배경이라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이거 꼭 너만 이렇게 아니야 나이 들어서도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나이 들어서 굳이 꼭 조폭의 영화를 봐야 돼. 나이 들어서 꼭 나한테 그 러시아 여자를 봐서 뭐 음. 예쁜 뭐 그 안무를 따라할 거야.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요 속성을 보면 이 속성의 요 원칙에 대해 뭘 뽑아내야 되냐면 이건 거예요. 음. 창의력이 음. 되게 중요한데 음. 창의력을 드러내서 많은 시도들을 하는데 그 수많은 많은 시도들의 해결책 중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창의력을 통해서 시도를 하는데 음. 그 시도된 것 중에 되는 거를 찾기 위해서는 네. 일단 시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많이 시도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많이 시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정해놨죠. 그러니까 시도의 범위가 되게 작아요. 그렇죠. 허락되는 범위가 너무 작아요. 절대 못하게 해요.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성격을 어디서 했을까요? 다단계 들어가면 당연히 다단계에서 하겠죠. 음. 근데 다행히 내가 예전에 다른 애들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선생님 말이 잘 듣고 뭔가 그 시스템대로 교도소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음. 하면 내가 다단계 들어가서도 다단계 안에 그 무리대로 했을 거예요. 음. 그치만 난 창의력이 있고 또 그만큼 배짱도 있고 그만큼 내가 그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겠던 본능적으로 얻었던 데이터가 있잖아요. 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써먹었을 때 분명 아닌 거와 옳은 거에 대한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만약 다단계 나한테 처음에 배워준 내가 만약 한국에서 배웠다면 내가 어떻게 잘못 배웠을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 음. 내가 호주에서 배웠을 때 그 사람이 성공이 내 성공이라 난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거를. 아.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만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내가 왜 음. 못 깨닫겠어요. 그냥 말만 그러고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커뮤니티에 있어 보면 걔네들 말만 그렇고 실제로 뒤에 가서는 걔네들을 5분, 1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음. 기도하더라도 걔네는 창의된 시도된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음. 맨날 구호를 외쳤던 거 안에서 음. 예를 들어 종교 율법이 있어.
뭐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다양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율법들. 그 율법을 지키는 그 구호만 외치는 거예요. 그 음, 종이에 써져 있는 그 구호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음, 다양한 창의력으로 인해서 그 음, 상대방의 성공을 시키려고 이렇게 완전 별의별 음, 오해를 다 받으면서 하고 심지어 내가 도와준 사람의 오해까지 받는데 어, 그러다 보면 능력이 생겨요. 제가 느꼈던 건, 대표님은 사실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의 문제가 만날 사람이 없어. 근데 자꾸 나한테 사람을 만나래. 만날 때마다 자꾸 명단을 가져오라는데 나는 명단이 없어서 그게 내 문제인데 자꾸 나한테 내 문제를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네, 대표님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파신 거잖아요. 맞아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 창의력 있는 사람이 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음, 창의력 있는 사람이 인사이더도 돼야 되고 아웃사이더 돼야 되지만 창의력 음,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음, 창의력을 시도할 수 있는 이 환경에 있어서 우리를 엄청 많이 저항해요. 어, 그래서 누구나 다 창의력을 있어요. 음, 창의력 억누렸을 뿐이에요. 음, 누구나 다 창의력 있고 누구나 다 똘끼가 있고 누구나 다 기쁨과 그 어떤 그게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그 개성과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 음, 억누렸어요. 교도소에서 억눌렸고 이런 어떤 조직에서 억누렸고 이런 개방성이 없는 조직, 다단계 같은 조직을 내가 왜 유치하다고 하면 거기에 조직의 리더들이 절대 그런 사람을 못 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헤지펀드 같은 회사의 대표들은 품을 수 있어. 그쵸, 그쵸. 예, 걔네들은 너무 개방적이고 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빌리언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엄청 개방적이에요. 그냥 미국 문화도 개방적이지만 그냥 그 미국 문화 안에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끝판왕에 있는 이런 헤지펀드 회사의 이런 그 문화 자체가 엄청난 개방성과 이런 그게 극단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음, 다단계 문화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다단계 문화도 교도소 일반 학교보다는 낫겠지만 다단계 음, 문화도 교도소인 거예요. 근데 그 음, 교도소에서 뭘 발견해야 되면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음, 나를 발견하는데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창의력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난 음, 원래 창의력이 당연히 아웃사이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대부분 다단계를 만약에 한국에서 하거나 대부분 오피스텔 판매할 때도 한국에서 판매하고 대부분 땅 팔 때도 한국에서 하고 대부분 영업하기 위해서 사람들 관계십하고 커뮤니티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밥 먹고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고 킨텍스에 뭔가 이런 내가 통역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할 때 다 한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다 음, 한국에서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 음, 사람 나랑 대화했을 때 그 사람이 당연히 소소하게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말이 왜 이렇게 어눌하지? 뭐 이런 걸 다양하게 소통하다 보면 내가 아웃사이더 될 수밖에 없어요. 음, 일단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음, 일단 한국어가 완벽하지도 않았고 음, 일단 나는 그리고 한국에 온 지 얼마 그때도 안 됐고 음, 그리고 나는 외국물을 먹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그 사람들 충격적인 문화가 있는데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재수없는 거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예를 음, 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가 로마면 로마법을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쉽게 그렇게 따르는 거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순응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음, 내가 오히려 외국에서 배우는 거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마인드가 더 강했지. 여기에서 이 사람 밑에서 뭔가 이렇게 왜냐면 좋은 거는 우리가 위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너희들 멘토가 누구냐고 한지 아빠가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어, 별 개뿔도 없는 사람들이 어, 네 멘토가면 멘토에 대한 생각 한 번도 안 해.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DNA가 죽어버린 거야. 그런 애들하고 대부분 어울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은 어떤 이상적인 어떤 뭔가를 음,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는지를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거기서 내 창의력을 드러나면 현실적으로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인 거예요. 음,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내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음, 내가 내 조직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 조직 안에서도 내가 왕따고 조직 음, 안에서도 내가 뭔가 오만하다. 조직 음, 안에서도 내가 굉장히 내가 밖에서도 영업하려면 내가 또 밖에서 이 조직 안에 들어와야 되려면 또 밖에서도 내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가족에서도 어때요? 처음에는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음, 조직 안에서도 내가 다 이끌어야 돼요. 음, 내가 다 이끄는 거에서 왜 내가 다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다단계 음,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내가 스폰서를 대달을 하도 내가 뭔가 다 이끌어야. 이끄는 애들 보면 걔네는 그러면 다 나처럼 뭐 외국에 다 유학하고 막 외국물 뭐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창의력 하나를 온전히 드러내서 드러낸 것 중에 창의력이 돈 되게 만들려면 음,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왜 창의력이 없어지고 지루해지고 했던 패턴대로 계속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취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왜 독창적인 거에 대해서 밀려나는지, 음, 왜 변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왜 음, 다른 걸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알러지. 당연히 성공을 어떤 식으로 성공했다면 그것만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구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만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 있어요. 돈만 쫓으면 배움을 못 쫓아요. 음, 성취 욕구가 있다는 사람들은 그 성취 욕구가 우리가 꼭 돈만 번다고 해서 성취 욕구에서 그 커미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성취 욕구가 있는데 그 명예를 유지해도 그건 돈이에요. 음, 그러면 그걸 한 가지만 쫓는 거 되잖아요. 네, 그 한 가지만 쫓으면 배움이 멈춰요. 음, 돈을 쫓든 명예만 쫓든 음, 아니면 뭐 권력만 쫓든 음, 아니면 뭐 관계만 쫓든 배려하는 것만 쫓든 뭘 한 가지만 쫓으면 배움이 멈춰요. 내 인생의 내 프레임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한 가지만 계속 쫓으면 배움이 멈춰요. 왜 배움이 멈출까요?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걸 반복한다고 사실 거기서 더 능숙해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바로 네, 그거예요. 그거를 사실 알아요. 느끼고 아는데, 그러니까 알지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사실 저도 예전에 학원 하는 동안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간과 노력의 자원을 갈아 넣는 건데 건강이 망가지고 몸이 마시갈 정도로 내가 갈아 넣는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사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창의력이 멈췄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봐봐요. 음, 돈만 쫓는 사람들은 배움이 멈췄다고 하잖아요. 음, 배움이 멈췄는데 그 배움 중에 다양한 배움을 사실은 기회비용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비용을 다 멈춘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하나만 따랐는데 다 얻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럼 하나만 따랐는데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다양하게 인맥도 음, 없고 뭐 백도 없고 다 얻는다. 그리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 얻는다. 자유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다 얻는다. 그 하나만 따랐을 때 뭘까로 보면 제가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창의력 하나 따르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음, 창의력 하나 따르면 배움을 멈추는 거에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창의력 발휘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시나리오를 바꾸는 데 있어서 당연히 상상력이 필요하고 창의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시도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시도를 못 해요. 현수막을 달았던 사람은 늘 현수막 광고만 해가지고 맞아요. 뭔가 이런 수주를 따려고 하고 음, 뭐 콜드콜만 했던 사람들 당연히 콜드콜만 해가지고 이렇게 음, 하려고 하고 유튜브만 했던 사람이 유튜버만 되려고 하고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거기 갖다 대는 순간 말 그대로 창의력을 따르는 순간 다양하게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중학교 다니던 사람 중학교만 다니까요. 고등학교도 가야 돼, 대학교도 가야 돼, 심지어 대학교 안 다니고도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의사가 꼭 돼야 돼. 의사가 안 돼도 음, 그 정도 음, 부를 얻을 수 있어. 그게 음, 다 창의력의 어떤 질문법이겠죠. 내가 진짜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해당되는 시도된 해결책을 해야 돼. 질문은 음, 던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현실적인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살고 음, 싶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게 살고 싶을까? 난 다 얻으면서 살고 싶다. 세상에 그런 게 있을까? 근데 세상에 음, 그렇게 산 사람이 많지 않아. 근데 음, 나라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도 하지만 저렇게 살려면은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하지? 저 사람 시나리오 뭐지? 저 사람 시나리오 뭐지? 다양하게 궁금증을 찾을 시간이 필요한 거야. 자료를 찾아봐야 돼. 근데 나는 8시간만 일하는 게 한 몇 시간씩 일한단 말이에요. 음, 자료 찾아보다면 체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음, 그럼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음, 시간을 줄이면 내 또 월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음, 그럼 월급이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용기 내 가지고 창의를 이거를 계속 찾아내는 거를 음, 포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꿈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청소부가 되든 노가다가 되든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켜내는 어떤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꿈에 창의력이 많잖아요.
왜 그 꿈은 쉽게 사람들 대부분 내가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단 쉽지 말이에요. 않지. 그쵸.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창의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드러내려면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아요. 예,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되고, 그리고 감당될지 안 감당될지 해보면 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시도를 안 하고 결국엔 배움을 멈추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썩어요. 썩다 보면 결국 지금 얘기한 배움을 멈추는 게 제일 치명적인 거예요, 인간이. 음, 예, 근데 창의력을 쫓으면 배움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창의력 안에는 수많은 해결책들이 시도될 해결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해결책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있잖아요. 그 수많은 해결책 중에 되는 해결책을 찾게 돼요. 음, 그럼 되는 해결책을 딱 찾았잖아요. 그 스릴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스릴 한 번만 맛을 보잖아요. 이게 진짜 진짜 돈이구나. 음, 그걸 딱 깨닫잖아요. 그걸 딱 네. 깨달으면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요. 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딱 되잖아요. 네. 대부분 인맥을 수직 관계로 인맥을 맺을 수 있어요. 왜 음, 그러냐? 대부분 사람들은 약간 음, 우리가 정자가 난자로 수용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임신하려면. 그러면 정자가 난자로 쭉 들어갈 때 대부분 중간에 멈추거나 가운데 죽거나 그리고 음, 수용하더라도 제일 빠른 놈이 먼저 들어가서 한 놈만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 한 놈이 제대로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 속도를 내고 그 방향을 맞추고 안 죽으려면 그 제일 대단한 그 정자가 그 난자에 들어가려면 창의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나처럼 아마 하려고 할 거예요. 나도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쉽게 이렇게 돈도 벌고 싶다. 나도 뭐 콜드콜을 통해서 뭔가 좀 위상 있게 다른 사람한테 말빨도 이렇게 하고 발론치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 당장 이번 주에 당장 이 돈을 벌고 싶다. 단기 돈, 장기 돈, 그리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도 이런 것들 찾고 내 본질, 내 이름 석자를 내가 찾고 싶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한 난자에 대한 꿈이란 말이에요. 난자로 음, 가려고 하는 꿈. 근데 그 난자로 향해 꿈을 가다가 대부분 사람들 포기하거나 늦거나 그리고 그 난자를 먼저 차지한 사람. 저는 그 과정을 다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그림을 내가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왜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좋은 인맥,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일, 왜 안 원하겠어요. 그치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한번 딱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겪었는지를 다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분석을 해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구나. 나 이걸 보는 거지. 음,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음, 한국에 좀 더 그런 게 강하겠죠. 왜? 유효 사상이 굉장히 크잖아요. 음, 예. 그럼 내 그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개인주의가 세야 되는데 개인주의가 정말 약해. 음, 예. 단체에 대한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예. 직장 지금 막 10년씩 다녔는데 내 꿈을 위해서 10년 그 직장을 음,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직장 상사를 그동안 그렇게 내가 참았는데 직장 상사를 막 때려치고 내가 나올 수 있을까? 음,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거 하나, 그렇죠. 결정 하나를 위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창의를 발휘한다고 누구나 다 직장을 근데 난 직업을 때려쳐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음, 저한테 이제 문의하거나 이제 코칭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항상 직업은 엄청 우리한테 블레싱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네,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어떻게 시나리오 만드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원래 지루한 것들을 하면서 또 뭔가 할 수도 있고 아예 이게 나한테는 뭔가 완전 이 창의를 발휘하는데 마이너스라고 하면 과감히 그 손톱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막 빼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다양한 시도된 해결책들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고 용기가 없으면 용기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다양하게 연결을 해야 돼. 퍼즐 다 붙여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붙여봐가지고
이 시도된 해결책 중에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야.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산과 부채 사이에서 다양하네. 과거에 썼던 로직이 과거에 썼던 구호, 과거에 썼던 멘트가 지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끊임없이 피드백 받아가면서 절대적 시간 필요 14년 동안 내가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음, 그래서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를 붙잡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창의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수많은 해결책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음, 해결책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나를 만났을 때 14년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음, 너무 내가 가지치기 잘해주는 거. 음, 예, 엄청나죠. 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제 저희 독서 모임 하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 거에 대해 너무 걱정을 하고 이제 이 걱정이 지나시다 보니까 얘가 혹시 정신적으로 뭔가 이제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갔는데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음, 근데 이게 어디에 문제인가 보니까 엄마가 오히려 약을 처방받았대요. 엄마의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아이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도 애들 20년 가르쳤지만 그냥 애들은 원래 공부하기 싫어하거든요. 음, 근데 아이가 오히려 창의적이에요. 엄마가 공부를 엄마 아빠가 둘 다 똑똑하니까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계속 몰아가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라고 하면 사실 머리가 나쁘다는 건 원천 봉쇄하는 거거든요. 음, 나는 머리가 나빠서 해도 안 돼. 그럼 더 이상 여기다 갖다 붙일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영특하네. 참. 음, 근데 차라리 아이가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그 아이가 그 시간에 조금 더 정말 말 그대로 실험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엄마가 불안이 크니까 이걸 놓으면 마치 애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이 불안이 있으니까 계속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수년째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요. 사이도 나빠지고. 근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엄마가 조금 용기 있고 엄마가 조금 창의력이 있을 수 있다면 사실은 훨씬 더 이 시간을 어,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제도권 안에서는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약간 또라이 취급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행위거든요. 약간 아니면 넌 인생을 포기했냐? 그렇죠. 이 느낌. 근데 공부를 못한다고 사실 인생이 포기되지 않아요. 훨씬 더 공부를 통하지 않고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직업들은 사실 다 되게 지루한 그렇죠.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일해야 되는 직업이야, 내가 어쨌건. 근데 재밌는 거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컸을까? 알스강이라는 음, 사람이 그때 20대 때부터 사람들이 제가 그때 조직에서 운영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어떻게 이렇게 잘 컸을까? 부모가 궁금하겠죠. 그 어, 부모를 만나면 저에 대한 칭찬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 음, 어머님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네, 뭐 미팅 가거나 이랬을 때는 항상 음, 아들에 대한 그 어떤 눈빛과 그 자랑에 대한 그 표정이 있어요. 어, 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어머님 저한테 배경을 갖다 줬어요. 어떤 어, 배경이냐면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가난하지 않고 그래도 중국에서 그냥 학교 다닐 때 학비 때문에 음, 수치스러움이 없고 조금 용돈 쓰는 거에 수치스러움이 없을 정도로 어, 그냥 그리고 그걸 하려면 저는 초등학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에서 이제 저쪽 중학교 넘어갔을 때 저희 처음에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댁에서 자라다가 네, 그때도 저희 아버지가 거의 저는 별로 관리도 안 하고 그랬어요. 음, 없었어요. 그냥 저희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갔는데 그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서 자란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님 그때 한국에 나왔어요. 왜? 한국에서 우리는 일해야만이 그 생활비가 유지가 되거든요. 왜? 중국에 대해 나이를 키우기 중국 위해서 그쵸? 어머니가 그때 헌신을 하겠죠. 중국에서는 꼭 장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일반 월급쟁이를 가지고 부양하기 힘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님이 약국을 하다가 어, 예, 그걸 이제 하고 저기 한국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좀 경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약국을 원래 바로 치우면 안 되는데 음, 바로 될 것처럼 한국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한국 못 나오게 돼. 처음에 1년인가 어쨌든 몇 년 연장되다가 이제 나오게 음, 됐는데 어쨌든 어 저는 오히려
부모가 저한테 개입한 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음,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완전 복불복이겠지만 음, 부모가 개입한다고 해서 더 잘 된다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아를 스스로 음, 다양한 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이 어떤 갈등이 있었나? 이 아이가 내가 10대 때 예를 들어 부모님 옆에 있어고 다 이렇게 가정집에서 자랐다면 나는 음, 그런 심리를 체험을 못했을 것 같아. 음, 외부에서 양아치들하고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 어, 늑대의 어떤 그 삶을 체험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싸워야 되고 때리면 나도 공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런 것도 체험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 예. 다행히 오히려 그 개입 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음, 그 감정대로 했던 게 나한테 얼마나 데미지가 컸는지 그때부터 나는 그런 걸 체험한. 그래서 이 영상을 듣는 사람 어떤 사람 자녀를 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음, 개입 안 하는 게 그 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모임에서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뭐지 그 케이팝이 왜 이렇게 유명하지 왜 이렇게 잘 됐냐를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팝이 오늘 음, 이 정도 레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교수님이 되게 저명한 교수님인데 그 사람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내 학생이라면 A 플러스 대답을 했다는 어떤 그 대답에 아, 대해서 A 플러스 점수를 줬다고 하더라고. 네네네. 예. 진짜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대통령 답변 치고는 되게 솔직하고 예. 되게 투명한데요. 정말. 예. 그러니까 아, 정부의 개입이든 어쨌든 부모도 하나의 아이한테는 완전 내 새끼라고 하고 자꾸 개입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네. 본능이잖아요. 본질이 뭔지 모르고 본질에서는 팅커링 전략으로 그 사람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음, 그걸 눈뜨고 볼 수 있냐고요. 그쵸. 다 볼 수 개입하면 없죠. 그쵸. 왜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똘끼가 생기고 대신 처음에 어머니를 내가 한국에서 만나서 정말 처음으로 같이 살게 됐거든요. 근데 같이 살았을 때 어머니와 나하고 갈등이 엄청 또 셌어요, 처음에. 어, 둘이 붙는 거예요, 또. 왜? 어, 이 새끼 내가 이제는 유학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키웠더니 완전 뭐 나랑 붙고 나를 막 가르치려고 드나 이런 게 왜 없겠어요? 어, 없었겠어요. 그때는 또 그런 걸 붙는데 근데 내 말빨이 엄청 센 거지 그때부터. 음, 예. 왜냐면 양이 있다 보니까 음, 그 양 안에서 내가 엄마랑 소통하다 보면 그걸 계속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그 편향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게 정답은 아니었지만 계속 음, 시도된 뭔가 있었던 거죠. 전 음, 설득에 대한 소통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게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창의력이라고 제가 방금 키워드를 자꾸 엄청 오래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창의력 하나로 또 지 똥머리로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아, 창의력 그래 또 예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어, 제가 얘기한 창의력은 돈 되는 창의력을 얘기하는 거지. 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그 예술 쪽에 그 그림 그리면서 그 어떤 아주 그 우리가 보통 그 드라마 이런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네, 그 예술 쪽에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 예술 쪽에 하는 애들 뭐 어쨌든 버스킹도 하고 뭐 다양한 뭐 시도하는 건 좋은데 음, 예술 쪽에 하는 건 좋은데 그 예술이 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더 중요하거든요. 음, 아, 자기 꿈을 따르는 건 좋은데 네, 꿈을 따르기 위해서 고차원적인 창의력을 따라야지 알려진 창의력을 따르지 말라 이거야. 알려진 창의력은 우리가 흔히 하는 창의력 하면 어떤 느낌인지 사람들 조금씩 알려고 하는데 그 알려진 음, 창의력 그 창의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댄스 강사로서 계속 있었다면 네, 댄스 분야에 있었고 머리 흔드는 분야였고 그냥 춤 잘 추고 옷을 잘 입고 스타일이 좋고 이것도 창의력 일부 그게 표현된 거거든요. 옷을 잘 입는 것도 창의력이에요. 네, 근데 내가 그쪽에만 있었고 내가 비즈니스 분야로 만약 이 다양성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음, 그러네요. 비즈니스는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는 원래 나는 인간이 예술인이에요. 음, 모든 사람 다 예술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술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거 비즈니스예요. 그 음, 비즈니스에도 수많은 예술, 이 교육과 이 비즈니스 서로 되게 원해요. 이 교육하고 예술이 서로 원한단 말이에요. 예. 그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창의력이 없는 비즈니스맨들이 많잖아요. 창의력 없는 음, 비즈니스맨들. 그냥 그쵸. MBA나 대충 졸업하고 음, 창의력이 없어요. 근데 그 창의력을 어디서 발휘할 수 있냐? 예술 쪽에 대한 어떤 무궁무진한 어떤
정답이 없는 예술 쪽에서 뭔가 영감을 끌어올 수 있지만 음, 어떤 사람은 그 정답이 없는 거기에서만 논단 말이에요. 음, 비즈니스와 이게 합쳐지지 않은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창의력을 펼치더라도 음, 이 창의력에 대한 고차원적 창의력을 내가 끊임없이 찾아봐야 되고 박스 밖에서 계속 나와서 시도를 해봐야 돼요. 이게 어렵게 들리겠지만 적어도 올바른 멘토를 만나고 제가 추천하는 도서라든가 읽고 우리랑 함께하는 이 사람들 중에 나는 이쪽 방향을 내가 코칭 1대1을 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쪽 방향으로 우리 같은 밑바닥에 있는 개미가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가지치기라고 다양한 걸 say no를 할 수 있게끔 내가 다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여기 여기에 완전 집중시킨단 말이에요. 음, 예, 그래서 처음에 단기 안에 빨리 돈 벌게 단맛을 만들면서 그 단맛의 중에서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시나리오를 계속 보여주고 이게 복잡하게 지금은 들릴 수 있지만 네, 1대1 피드백을 계속 왔다 갔다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사람이 Q&A식으로 계속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지금 처해진 위기라든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게 뭔가 창의력에 대한 부분들이 펼쳐지는데 어떤 사람은 컨텐츠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컨텐츠만 받아먹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상호관계를 이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고 이 자리까지 올리고 이 자리까지 올리고 이 자리까지 올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발사하고 내 목소리는 다양한 걸 상호관계를 우리가 연결관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타이밍적인 부분 2024년의 타이밍과 2025년도의 타이밍 그리고 요즘에 뭐가 지금 핫한지 뭐 이런 트렌드도 있겠지만 뭐 그 수많은 것 중에 우리가 선택 의사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한테 맞춤형의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규칙적인 스텝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이거를 봐내야 되고 이거를 하려면 그래서 옆에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음,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더라도 그냥 이런 걸 대충 자꾸 이런 걸 들으면 컨텐츠 요걸 나가 요걸 빼고 이게 빼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 컨텐츠를 하나 듣고 내가 뭘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더 중요한 고차원적인 상상력과 고차원적인 연결성과 고차원적인 어떤 그 창의력과 기똥찬 어떤 생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고차원적이라고 하는 게 꼭 고차원적인 게 가장 기본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음,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데다 뭔가 의도와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음, 사람들한테 우리가 유튜브로서 이렇게 뭔가 많은 다양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 다양 속에서는 사실은 거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음, 제가 그동안 규칙을 늘 얘기했잖아요. 네,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 그냥 음, 그 규칙 하나, 그 덩어리 하나만 지켜도 많은 시도된 해결책들을 많이 내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관점도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멘트도 달라지고, 돈도 더 빨리 벌게 되고, 돈 빨리 벌게 되고, 그 다음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자신한테만 투자한 걸 넘어서도 비즈니스, 내 고객한테도 투자할 줄 알아야 돼. 예. 그러면 전략이 필요해요. 티켓도 마케팅이에요. 전략이 뭐 만 원부터 막 몇 천만 원까지도 있고 그거를 내가 다 또 경험해 봐야 돼. 그걸 경험하려면 창의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창의력이 스위치 바로 잘라져 없어져요. 예. 근데 그 경험한 것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떤 티켓이고 뭐 다양한 어떤 시도를 또 해. 돈도 마케팅도 티켓팅도 마케팅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인원수도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질적인 고객도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똑똑한 고객, 돈 잘 버는 고객이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예, 다양한 걸 내가 퍼뜨리는 것 같지만 여긴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다 하는 거에 있어서 왜 마진이 중요해요? 그 마진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예. 그 시간을 또 어디에 써야 되는지. 왜 이런 롱폼을 막 한 시간씩 넘는 걸 왜 이런 걸 들어야 되는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독창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기가 다양한 예술을 통해서 그 되는 예술, 돈 되는 예술, 살아남기 위한 예술. 그거를 날 꾸준히 할 수 있는데 그 예술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모든 게 다 따라주는데 사람들도 이걸 원하는데 그걸 복제시키는데 복제시키기 위해서 그거 다리 놔줘야 되는데 다리 놔주기 위해서는 이런 시도됐던 부분들도 실험하는데 작년에 5년 전에 시도했던 거랑 지금이 또 다른 거는 왜 다를까? 우선순위를 바꿔보는데 또 새로운 것들 찾아가는데 자꾸 이런 관점에서 하다 보면 어때요?
배움이 멈출 수가 없어요. 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내가 이거 됐던 게 이게 운이었네? 운의 속성은 또 뭘까? 옵션 값이네? 옵션 값에 있어서 내가 팅거링 작용으로 내가 우연히 발견했던 것들, 우연히 발견했던 인맥들, 우연히 발견했던 컨텐츠들, 우연히 발견했던 연결들,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파랑새, 연결고리, 이거 다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 또 겸손해지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 인간이 배우는 게 점점 많아지고 점점 풍요로워지고 난 내 할 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창의력 하나. 아, I'm not sure. 예. 음, 나 이게 확실하지 않은데 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뭐라 해. 음, 나는 확실하지 않아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 어떤 그런 공간에서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해. 이런 걸 음, 내가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경험했어. 네, 그럴 때 내부에서도 나를 비웃네. 음, 외부에서도 나를 비웃네. 가족도 음, 나를 비웃네. 친척들도 나를 비웃네. 세상이 나를 비웃는 것 같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네. 이런 음, 마음이 막 들었는데 나중에 끊임없이 그게 분노의 에너지든 무슨 에너지든 그걸 끊임없이 하는 거야. 음, 용기가 있고 똘끼가 있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는 제대로 붙잡은 거지. 네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하는 거 제대로 붙잡았지. 오직 네 성공을 위해서 별의별 희생을 다 하네. 이렇게까지 하네. 뭐 내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다른 사람 봤을 때 극단적인 거야. 네, 가족들도 희생하네. 우리 엄마의 연금도 희생시켰네. 다 희생시켰네. 네, 오케이. 내 부동산도 희생시켰네. 음, 오케이. 좋다 이거야. 희생시켰는데 부작용이 나왔네. 그 상대를 죽이고 싶네. 감정적으로 하면 내가 그 사람 죽일 수도 있겠네. 이런 다양한 뭐 어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내가 달라졌네. 아까 얘기한 독창성이 나왔네. 내가 완전 다른 인간이 돼버렸네. 음, 과거 보지 못했던 거. 이게 나쁜 거라만 생각했는데 자산이 됐네. 음, 그 다양한 경험하고 느끼는 그 사이에 이제는 내가 역으로 세상을 비웃게 됐네. 음, 내가 역으로 종교인을 비웃게 됐네. 재밌죠? 네, 내가 역으로 나를 비웃었던 그 예를 들면 다단계쟁이들 그 직급자들 돈 겨우 월 몇천만 원밖에 못 버는 내보다도 더 못 버는 주제에 엄청 관리 소득으로 낑낑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 같은 애들을 내가 걔네를 이제 비웃고 있네. 아, 그 진짜, 다단계 중에 애들이 엄청 나를 엄청 뭐라고 했던 그 루저들을 내가 비웃게 됐네. 아, 이 무슨 말인지 그, 알죠? 처음에 내가 엄청 공격을 받았겠죠. 걔네는 마치 중학교 때 그냥 말 잘 듣는 그냥 거기서 그럴싸하게 그냥 지들 무리끼리 화장실 갈 때도 뭐 여자들끼리 꼭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겠지. 자기는 약간 주류다. 우리는 약간 되게, 그렇죠.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사람들이 보기엔 다 다단계쟁이들이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하단계 그 가장 꼭대기 정점이라는 걸 찍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세상인의 직업을 얻고 싶대요. 그 그렇죠. 한마디로 그게 그 다단계 명함을 세상 밖으로 들고 나와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명함이 아니거든요. 돈을 그렇죠. 얼마나 벌든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면 괜찮아요. 목사님처럼 음, 누군가한테 쓰다듬고 우쭈쭈 해주고 하는 다단계 종교 직급자들이 대부분 그냥 종교인의 레벨에서 근데 그 사람 누군가를 돈 벌게 시켜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짜 맞아요. 누군가를 돈 벌게 시켜주는 사람은 헤지펀드 그 걔네들이에요. 음, 예. 그 정도 문화를 가져야 돼. 음, 아니면 그랜카든 적어도 컨설팅 하면 컨설팅 업이 자체가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컨설팅 음, 업을 하면 거기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댐페냐 지금 나이 할아버지잖아요. 네. 댐페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평생 동안 컨설팅 했다면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난 컨설팅 안 하겠다고 할 아, 정도예요. 그만큼 자기의 분야를 알고 거기에 대한 연결고리도 알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음, 적어도 컨설팅 하면 그 다단계가 사실 하는 게 컨설팅이거든요. 근데 그 음, 컨설팅이 레벨이 고차원적인 컨설팅을 봤을 때 우리는 진짜 누군가 경제를 책임지고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람 성공시켜야 되는 게 다단계 하는 이유의 뭐 이게 이유가 뭔 거예요? 음, 크리스천들이 다단계를 하는 이유가 그냥 경제적인 어떤 서포트를 해가지고 뭔가 선교할 때 활동할 때 돈도 주고 뭐 이렇게 11조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저기 교회 크리스천들이 다단계라는 우상을 따로 섬겨요. 거기에서 음, 거기에 직급자들의 종교를 섬겨요. 거기에 음, 성공과 그 어떤 그런 어떤 문화를 섬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성공학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종교가 두 개인 거예요. 음, 예. 다단계는 확실히 숫자가 들어가야 숫자가 측정 가능하게 숫자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다단계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돼요. 아, 예.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비밀이구나. 절대 그쵸. 거기에 있는 사람들 숫자를 딱 드러내는 순간 모두 다 도망가요. 왜? 음, 종교적으로 이끌어야 그 어떤 그 그쵸. 덩어리로 이끌어야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 그 덩어리에 대한 그 측정 가능한 그거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면 엄청 음,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 저처럼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누가 다단계 하겠어요? 음, 안 해요. 근데 다단계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똑같아요. 유튜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음, 유튜브에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애들도 이제는 어때요? 보면은 아하, 어, 저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 게 다 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 안 할 수는 있어. 음, 근데 그 사람이 어디까지 생각이 안 닿냐면 내가 이 소리를 했을 때 관점이 없는 사람은 이걸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행한다고 하는 것까지 생각이 닿아야 되는데 음, 걔네들은 그냥 자기가 맞는 소리는 하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일반 관점이 없는 음, 사람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그런 음, 디테일까지 다 봐야 돼요. 예, 엄청난 거죠. 네, 예. 엄청나네요. 창의력이,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은 창의력에 대해서 막 진짜 이거 하나를 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밤을 새고도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양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보면 결국은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경험, 남들이 느끼지 못했던 감정, 그때는 그게 막 정말 내가 되게 대표님 스스로도 너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비난을 받으니까 갈등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갈등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뭔가 한 분야에서 딱 이렇게 나만의 철학을 만들 수, 철학이라는 걸 내세울 수 있는 음,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결같이 그냥 되게 초연하게 그 길을 걸어갔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오리지널 책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독립선언문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엄청 하기 싫고 막 뒤로 빼려고 하고 원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그 자리에 약간 푸시당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갈등 없이 영웅주의를 갈등 없이 가는 사람은 없다. 근데 영화에서 보면 영웅은 갈등이 없잖아요. 음, 그냥 사람을 구하기 위해 화염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가요. 예. 근데 현실에서 영웅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갈등하는 나 자신이 또 나를 갈등하는 내 모습에 또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루저처럼 왜 이래? 근데 그 갈등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직선으로 쫙 계속 도전이고 계속 모험이야.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이게 비현실적이었고 그걸 제가 원했고 기대했고 그게 안 되니까 되게 괴로웠던 거. 왜냐면 성취의 관점으로 보면 중간에 그 지저분한 디테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음. 뭔가 결과를 만들더라도 딱 폼나게 그냥 쫙 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꾸 그런 막 짤짤한 되게 그런 게 사실 그래서 제가 망상한다. 사람들 대부분 망상주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망상을 해서 네, 망상이에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망상이죠. 네. 저는 그 이렇게 생각해요. 음,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성공하려면 창의력을 붙잡으면 된다. 근데 네. 왜 그냥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망상하지 네. 말고 현실적으로 보면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창의력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없는 사람이 훨씬 많죠. 대한민국에는 그 창의력이 어디에서 보통 표출되냐면 그래서 케이팝이 유명한 것도 대한민국의 비즈니스에서는 창의력이 없잖아요. 왜냐면 거의 맞아요. 기업들을 보면은 거의 다 독재 기업들이 그냥 음,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업들, 그냥 음, SK, 뭐 LG, 뭐 음, 삼성, 뭐 현대, 거의 다 뭐 우리가 그냥 어떤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바뀌어진 게 없잖아요. 최근 10년, 맞아요. 20년 안에. 그러면 기업은 지루한 거예요. 이미 음, 삼성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뭐 성장이 없어. 근데 음, 나도 삼성 제품 내 주변에 보더라도 애플 제품이 음, 더 많지 삼성 제품이 없거든요, 맞아요. 거의. 삼성 제품이 있어도 그 뭐 빨아들이는 그 기기 뭐 3만 원짜리인가 그게 하나 있더라고. 삼성 로고가 박혀진 거. 아,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 그 내 선택하고 상관없이 인테리어 하는 사람 그 위에 꼭대기에다 저기 에어컨을 박은 게 그게 삼성 아, 브랜드라. 그거 말고 삼성을 난 쓰지도 않아. 근데 음,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지. 비즈니스에 대한 그 현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 그래서 직장 생활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자영업을 해. 자영업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면은 자영업도 예뻐요. 그 인테리어 음, 하고 뭐 송도도 보면은 이제 그 부동산들 쭉 저기 있는데 부동산 안에 인테리어도 잘
되게 예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테리어 예쁘게 잘한 게 다 예술 세포란 말이에요. 근데 음, 그런 부분들은 잘하는데 그 내면의 비즈니스를 할 때 고객하고 소통하는 관계에 스웩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지루한 거예요. 클로징 할 때 지루한 거예요. 질문도 지루한 거예요. 사람이 악수하고 웃고 친절하고 다 지루한 거예요. 사람 인간관계 지루한 거예요. 왜? 지루한 건 뭐, 비즈니스가 지루하게 그 창의력을 거기에 연결을 못 시킨 거죠. 음, 내가 인테리어하고 인테리어에 대한 그 예술 그 보여지는 거는 어때? 네, 패션. 한국 사람만큼 난 패션이 이렇게 좋은 사람 못 봤어요.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한국 사람 진짜 패션 좋아해요. 웬만한 음, 아줌마들도 되게 예쁘게 옷을 잘 입더라고. 네, 한국에는. 그리고 한국에서 어디에 드러났나요? 열매로 다 케이팝 이런 막 그 패션이 좋다 보니까 여자를 더 예쁘게 보이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화장법도 그렇고 K-뷰티라든가. 예. 그러니까 케이팝이라는 게 이렇게 유명해진 거는 그 결과예요. 그걸 어디에 풀 수가 없어. 근데 어디에 실제로 이제는 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영상을 들었던 사람, 이걸 시청하셨다면 어디에 풀어야 되겠까?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디에 풀어야 되면 비즈니스에 풀어야 되는 거. 음, 비즈니스에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 왜 이런 비즈니스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비즈니스 푸는 그 시나리오 푸는 거에 있어서 내가 다양한 어떤 자유를 이렇게 못 누릴까 단기안에 음, 왜 예술적인 프로도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음,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운명을 좌우하지 않아요. 거기다 누구 밑에 우리가 아이돌도 보면 아이돌 밑에 그 아이돌도 실패된 아이돌이 더 많지 올라온 아이돌은 얼마 없거든요. 그런 맞아요. 아이돌이 빌보드의 뭐 1위 차트에 찾아 그런 아이돌이 대한민국 뭐 다섯 손가락밖에 없지. 음, 나머지는 다 완전 그냥 일반 그 또 지루한 거예요. 케이팝을 음, 듣더라도 지루한 케이팝들이 많잖아요. 음, 예, 그것처럼 그 지루한 거 중에 고차원적인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사람들이 네, 대부분 지루하고 우리가 남녀 관계만 보자고요. 그게 굉장히 비즈니스에서 좋은 어떤 사례예요. 남녀 음, 관계 처음에 이 사람하고 뭐 자고 섹스하고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데 음, 왜 남녀 관계 대부분 이혼율도 많고 나는 그걸 비즈니스로 봤을 때 지루한 거예요. 특히 어, 여자들은 더 똑똑해져가지고 남자들보다 뭐 더 디테일한 것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음, 남자들이 지루해 보이는 거예요. 왜? 남자들 어, 뻔하거든. 근데 뇌생남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 몸매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막 오늘 밤 끝내주는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근데 그 남자 결혼하고 나서 그 머리에 찬 게 없으면 머리에 지루하면 몸매가 아무리 지루하지 않고 막 멋있어도 우리가 세상에 섹스로만 가지 않잖아. 이 세상을 가는데 남자들은 30대 이후부터 어의 성욕이 떨어져. 여자는 모래 뒤로 갈수록 더 커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남자 걔를 채워줄 수도 없어. 20대는 채워주겠지. 내가 싫을 정도로 채워주겠지. 30대, 40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남자 걔만 그러면 몸매가 좋아요. 다른 몸매 좋은 애들 또 자꾸 바꾸기 시작한다. 그게 새로운 거예요. 음, 근데 뭘 바꿔야 돼? 그 남자의 머릿속에 있는 그 뇌생남으로 바꿔야 되겠지. 어,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여자뿐만 남자들도 볼 거란 말이에요. 음, 뭘 바라봐야 되냐면 머릿속에 뇌생남이라는 건 창의력인 거예요. 고차원적 음,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음, 어떻게 생기냐? 네가 남자면 용기가 있어. 이거예요. 음, 네가 남자면 용기가 있게 다양한 걸 다 시도해. 이거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 푸는 거예요. 엉뚱한 옷 스타일에 풀고 엉뚱한 케이팝에 엉뚱한 거에 푸는 거예요. 음, 진짜 엉뚱한 데 풀지 말고 핵심적으로 경제가 문제면 음, 경제를 창의적으로 우리 고차원 창의적으로 해결해 보자고. 음, 예.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해결 못 하냐? 해결할 수 있어요. 음,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딱 답은 이제는 가졌어요. 아, 네, 너희가 지루하고 너희가 용기가 없어서 그 음, 창의력을 드러냈을 때 너희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그 인기를 음, 어때 인기가 유지가 안 될까 봐. 그 명예가 유지 안 될까 봐. 결국 그게 용기거든요. 음, 니는 네 삶의 본질적으로 니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음, 아, 얘는 개처럼 사는구나. 음, 아, 그냥 주인집, 그 명예의 줄에 매여서 사는구나. 기존의 돈줄에 매여서 사는구나. 음, 기존의 남편, 기존의 와이프, 기존의 어떤 이런 관계식, 기존의 어떤 통념, 기존의 한국 문화, 이런 데 얽매여 사는구나. 지가 자기의 어떤 거미줄 다 계속 치고 지가 이제 거기서
서서히 거미한테 음, 잡혀 먹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 거미줄을 자기가 치고 그쵸. 자기가 들어갔네, 진짜. 딱 예. 그거네. 그래서 아이고, 대부분 대표님.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음, 창의력 하나를 발전시켰을 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되지 음, 않았을 뿐이지 우리를 음, 원하는 거예요. 음, 왜? 저의 결과를 보면 나오잖아요. 음, 예. 아, 이 용기를 제대로 쓰고 창의를 이렇게 발휘하면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시나리오 안에 갖다 대고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아, 돈을 엄청 벌 뿐만 아니라 위상도 벌고 다 버는구나. 음, 그리고 부채를 제거하고 자산 항목에 계속 이렇게 추가시킬 수 있구나. 음, 이게 진짜 존재한다면, 이게 진짜 나한테 희망이라면 어떨까요? 음, 모든 걸 무릅쓰고 이걸 배우고 이거를 얻기 음, 위해서 어때요? 이거를 아는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되겠죠. 음, 저의 답은 이렇게 간단해요. 나는 경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음, 대한 창의력을 보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돈은 아무리 벌더라도 그 사람이 돈만 쫓으면 앞으로 10년 주식이 떨어져요. 걔는. 음, 우량주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미래를 미리 봐버리고요. 음, 지금 현재도 이미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럼 음, 이거를 다른 사람이 다 지루하게 할 때 용기가 없이 아주 그 뭐 배움에 대한 멈춤을 하고 있을 때 음, 나만 독특하게 계속 실험하고 음, 배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뒤에 지금도 제 동창이나 제 주변이라는 애들하고 아예 레벨이 달라요. 네. 10년 뒤는 어떨 것 같아요? 저 사실은 동창이었다는 거조차도 기억나지 않게 멀어져 있겠죠. 다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서로 어, 같은 인간인데 얼굴에 생김새는 똑같이 코 있고 눈 있고 있는데 어나더 아예 이 뭐라고 하지? 그 사람들 어떻게 원시대 수준이에요? 원시대 예전에 그 뭐야 그 침판치 거의 그 수준이고 우리가 진짜 인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있고 그냥 보인 거 있고 어디 드라마 듣는 게 있고 정보 그냥 그럴싸한 정보를 내가 서로 공유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이게 뭔가 사람 구실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음,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나 이렇게 직장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문제될 거 없어. 근데 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네. 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뭘 원하냐? 내 꿈을 원하는 사람, 내 꿈을 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내 내면에 있는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용기가 음.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되게 근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표님 말씀이 사실 맞는 게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퇴근하고 누군가랑 술 한잔 하면서 사실 술 마시면 다 뭔가 그때는 용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진짜 꿈, 다 그때는 그게 있는데 이거죠. 술 깨고 다음날 돌아오면 또 현실은 또 이런 그렇죠. 거. 아, 그래,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풀기 위해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어떤 남의 공연을 누군가 무대에서 자기 꿈을 펼치는 그 모습을 보러 가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예술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자기 꿈이 있다고요. 네, 근데 그거를 현실의 이 삶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두려운 거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비난, 반대, 그리고 내가 다 겪게 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겪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 네, 경제적인 공공함. 일시적으로 당연히 수입에 있어서 내가 꿈을 펼치는 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두렵기 때문에 그냥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대표님. 저는 완전히 개라고 생각하고 개처럼 살진 않았지만 어쨌건 일정 부분 그냥 그런 안전하게 케이지에 갇힌 그런 개로 살았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완전히 늑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목줄은 풀렀는데 약간 야생 들개 느낌 정도? 네, 야생, 네, 야생 완전 늑대는 아니야. 네. 아직 그렇게까지 내가 스웩 있고 용감하진 않은데 야생 들개지만 주인이 다시 목줄을 묶어서 나한테 케이지를 들어올래 하면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사냥을 하든 아니면 내가 정말 뭐 진짜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 다시 돌아가서 개로 살고 싶진 않아요. 세상에 누구도 나를 개로 못 만들어요. 어, 네, 내가 늑대면 누구도 나를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다양한 것들을 자꾸 두려워하잖아요. 뭐 예를 음, 들면 PCM 하나 드는 PCM 그때 되게 세더라. 얘 음, 성격이 세가지고 얘하고 연결되려면 되게 만만치 않고 우리가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 이 사람을 뭐 다시 목줄을 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냥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오히려 맞아요. 우리가 그 목줄을 풀려면 어쨌든 목줄 풀려면
딱 잡고 이 목줄을 풀거나 아니면 얘 가시 박혔으면 그 가시 빼는데 얘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빼주면 다 빼고 나면 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빼줄 때 우리가 빼줄 때 아플 거 아니야, 지가. 그럼 빼주는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수많은 수강생들이 있는데 그 수강생 내가 이끌고자 하는 거는 결국 여기거든요. 예.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를 오해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관점이 안 되면 오해. 그리고 심지어 저희 수강생 되려고 하다가도 자꾸 재는 거예요. 아, 좀 그만 쟀으면 좋겠. 그게 창의력이 부족한 이유인 거예요. 그게 내가 정확하게 재고 코칭 받는데 이것저것 다 재면서 그리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 어떤 하나가 어쨌든 하나만 걸려봐야 이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만 걸려봐야 그런 식으로 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1,000개 넘었으면 내 정체성 잃었고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 재려면 그냥 안 보고 다른 걸 봤으면 좋겠는데 또 내 걸 계속 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예. 그럼 보면은 빨리 어쨌든 이거를 본인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본인의 어떤 목소리를 드러내요. 본인이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40대든 50대 낭비하지 말고 내가 늑대든 강아지든 다 상관하지 말고 그냥 진짜 내 스스로한테 내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사실 얻고자 하는 건 자유거든요. 네. 내가 고객들도 내가 정말 싫은 고객을 내가 음, 계속 섬길 필요는 없거든요. 음, 근데 고객들한테도 꺼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음. 내 직업 특징상 고객들하고 먹지 말아야 될 술도 계속 마셔야 되고 아, 다양한 것들이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한 건데 그걸 선택 못하면 용기가 없는 거고 창의력이 발달 안 됐기 창의력 결핍 때문에 그 선택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창의력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면서 계속 창의력 발달 안 됐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이보다 일이 더 많아지면 난 죽을 텐데. 그치. 이보다 더 빈도수가 많아지면 나는 힘들 텐데. 지금도 힘든데 이런 고객이 10배로 돈 더 벌으라고? 난 10배로 돈 벌고 싶지 않은데. 10배로 돈 벌고 싶지 않은 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10배로 돈 더 벌어도 돼.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쉽게 10배로 돈 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10배로 돈 버는 게 난 싫어. 난 지금 직장이 좋아. 난 200만 원 버는 게 좋아. 난 1,000만 원씩 버는 거, 와, 나 5배를 벌라고? 5배를 벌면 지금보다 5배 더 힘들게, 이렇게 대부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1,000만 원 버는데 5천만 원 내 지금 지금 이 시나리오 가지고 그 사람들 그 관점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더 벌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벌고 싶지 않을 거야. 왜 돈 굳이 안 벌고 지금도, 근데 지금 과연 그 사람 자유로울까? 200 벌고? 1,000만 원 벌고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벌고는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왜 더 벌고 싶지 않을까? 더 벌면 충분히 힘드니까 그 사람 시나리오를 제 얘기가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제, 노동의 제 결과가 얘기가 있는 그런 거죠. 거예요. 예. 직업을 바꾸고 싶어도 왜 직업을 못 바꿀까? 예. 그리고 또 엉뚱한 데 빠져요. 그거를 어디에 풀어요? 또 어디 투자라든가 엉뚱한 데 투자를 해가지고 또 망가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옥에 더 못 나와요. 음, 저 지역에 더 못 나오면 창의력을 시도하고 누군가한테 비난받는 기회까지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 점점 좁은 길로 들어가 가지고 계속 거기에 고립돼 있고 결국 음, 썩어 빠지는 그게 배움이 부족한 게 되겠죠. 그럼 배움이 음, 부족하다는 건 거긴 눈 감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음, 근데 눈 감고도 하는 이 일이 과연 나한테 무슨 배움을 주냐 이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죠.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는 능숙함을 자랑하지만 반면 그렇게 지루한 일을 나는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렇네요. 맞아요. 음, 좋습니다, 선생님. 네. 창의력이란 개념을 조금 더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게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뭔가 이제 성취욕이 많고 내가 되게 성취지향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나한테 이것이 굉장히 자산이었는데 내가 조금 더 성장되기 위해서는 이게 나한테 이제 부채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아무리 사명가고 아무리 뭐 히어로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다른 점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도하고 경험하고 실패했다는 거. 음, 맞아요. 이렇게 또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코치님. 다음 주에 또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